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호국 보훈에 다닌 6월에 여러 가지 행사가 울산에서도 많죠. 전국적으로도 많고요. 그런데 울산은 한국정쟁은 물론이고 임난의병까지 오랜 세월 호국 정신이 깊이 들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울산을 50년짜리 도시라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유토피아를 빗대서 울산 디스토피아 뭐 그런 책으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울산을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도시로 암울하게 깎아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울산 디스토피아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유토피아, 예, 디스토피아. 네. 이 디스토피아는 뭐 그냥 거의 말 그대로 그냥 암흑의 도시, 예, 몰락하는 것,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유토피아에 완전히 반대인데요. 이 제목으로 이제 경남대 양땡땡 교수가 이 책을 냈어요. 책을 내가지고 책도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예. 나오자마자 거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또 책을 가지고 방송을 막 하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책이 지금 대한민국 산업화의 몰락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까지 됐어요. 거의 많이 받겠네. 네. 많이 받죠. 많이 네, 받고 이 책이 이제 책으로 인해서 다르게 퍼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TV에서 기획물로 다룬다든지 아니면 초청 강연을 한다든지 또 얼마 다음 주인가 아마 부산에서는 아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또 토론회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그 교수 한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토론을 나누고 자기가 부산에 가서 할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들 가지고 저하고 좀 의견 교환을 많이 했는데 분명한 거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의 골격은 뭐냐면 통계거든요. 통계 중에서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인구 이탈, 탈울산, 그리고 울산의 고령화, 그리고 젊은 층들의 울산을 빠져나가는 속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울산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울산의 몰락까지는. 몰락.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런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마침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표성을 가져버리면 좀 곤란한 것이고요. 이 책을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보지 못했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책 홍보만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이 책은 그 홍보가 되는 상황은 끝났고요. 끝났어요. 끝났고 이 책에 있는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과거의 자료라는 인식이 많이 깔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게 왜곡됐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울산으로서는 좀 불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남대에서 경남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가 경남 예를 들어 거제라든지 창원 이런 쪽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 좀 더 다가올 건데 울산의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울산대 교수가 울산에 있는 현재를 쫙 분석해가지고 내놓으면 우리가 좀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타지에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치 과거에 울산 하면은 숨도 못 쉬는 동네. 공해가 꽉 깔리고 굴뚝만 있고 뭐 너무너무 살기 힘든 도시다는 이런 왜곡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몰락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참 오비일학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중파 KBS에서 심야에 방송되는 시사교육 창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고 시청률도 높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단 말이죠. 지난주에. 그때 이제 KBS 다룬 거는 젊은 층이 울산을 떠난다는데 좀 초점을 뒀거든요. 사실은 이제 젊은 층이 울산을 떠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최근의 일은 아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울산의 젊은이들이 많이 떠난다는 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젊은 층들의 인구 이탈 이런 것들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인구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한데 딱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젊은 층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게 울산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수도권 쪽에는 젊은 층은 늘어날지 모르죠. 예. 근데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지금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고요. 예.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예. 도시의 인구 감소 이거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네. 울산을 롤모델로 했다. 예.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 보면서 불편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봤는데, 자, 그렇다면 정말 울산의 몰락,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들을 하죠? 통계입니다. 예. 통계인데, 통계. 지금 보면은 이제 울산이 석유, 자동차, 조선, 3대 중학, 이런 메카,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아닙니까? 예, 그런 예. 것들이 흔들렸다. 흔들린 건 5, 6년 전부터 흔들렸거든요. 네네. 울산이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게 아마 2011년, 12년, 13년 이때일 겁니다. 네. 수출 1,000억 불 달성하고 예.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그 시절까지 굉장히 잘 나갔는데 예.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상당히 감소세가 이어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 이후에 이어졌던 인구 감소세, 그리고 수출이 조금 줄어들었던 거, 예.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네.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울산 디스토피아의 근거는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의 통계도 몇 년 전의 것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최근에 아주 최근의 통계 자료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예. 이게 지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 네. 몰락하는 도시에 이제 전형적인 그 도시로 이제 울산을 올려놨다. 이런데 이대로 가면 울산을 몰락한다. 이대로 가면 몰락한다. 근데 이대로 예. 가면 몰락한다. 그 부분에 이제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대로 간다는 거는 지금 그대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울산은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네.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그렇죠, 중이거든요. 그럼요. 예. 특히 민선 8기 들어서는 네, 네, 지난해만 한 20조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아냈고요. 예, 예. 신산업, 특히 뭐 수소, 그리고 2차 전지, 예. 그런 방향에서 많은 투자와 유치를 해와가지고 예. 새로운 어떤 산업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점차 그 얘기 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불편한 우리가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울산의 상황은 어떤데요? 지금 울산의 상황은 이제 많이 나아지고 있죠. 지난 연말부터 탈울산의 추세가 좀 일단 멈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뭐 한 달에 평균 막 1,000몇백 명씩 빠져나가던 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숫자가 많이 빠져나가던 그런 인구 감소 추세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요. 예. 젊은이들의 그 탈울산 추세는 예. 연초가 되면 항상 1분기 통계를 보면 항상 많이 나갑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한 해에 보통 한 5, 6, 요즘은 인구가 좀 줄어들고 5, 6천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다 대학 진학 때문에 떠나거든요. 예.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울산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 수가 한정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 1분기는 항상 젊은이층들이 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경제 지표를 보면은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지금 호전돼 가지고 예. 지금 지난 1분기 아마 통계를 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탑 클래스로 올랐었고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급격하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지고 있고 조선, 예. 그 동구의 침체기를 가져왔던 조선, 그리고 동구의 젊은 층들을 다 빠져나가게 했던 조선업은 예. 지금 상당히 살아나가지고 앞으로 한 5, 6년치의 물량도 확보해 놓은 상태고 네. 지금은 과거의 어떤 몰락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이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울산대학 졸업생들이나 유니스트 졸업생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요즘 이제 그 AI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울산에는 이제 그런 직장이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고. 근데 조선과 자동차 분야는 이제 울산에 머물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예. 지역마다 예. 산업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AI.
뭐 서비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분당 쪽으로 분당이 다른 쪽에 반도체 이런 예. 다른 쪽에 있거든요. 네네.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쪽. 근데 이제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젊은 층들이 울산에서 창업을 하거나 뭔가를 해나가기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많다. 예.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울산이 제조업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 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울산만 가지고 안 된다. 네네. 그래서 경남과 울산, 부산이 서로 연결해 가지고 젊은 층들의 창업 네트워크를 확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교수가 이런 걸 지적해 줘야 됩니다. 수도권은 그게 되는데 부울경은 그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예. 이거거든요. 예. 수도권은 1시간 안에 다 통합니다. 예. 연결망이. 그리고 전철이나 교통망이 거의 사람의 모세혈관처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부산, 경남, 울산은 이거 지금 서부 경남 가려면 울산에 자가용 없으면 힘듭니다. 이런 교통망 가지고는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젊은 애들이 아무리 뛰어봤자 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갖추어 주지 않고 울산의 몰라. 예. 울산의 젊은이들이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젊은 층이 떠나고 여성들이 울산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일할 게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누차 걱정을 해오는 분야고, 그래서 여성이 울산을 떠나면 이제 남편도 떠나고, 남편도 따라 떠나고, 자녀들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우리가 수차 했습니다. 예, 여성들이 울산을 떠나는 부분, 이건 우리가 좀 꼭 씹어봐야 됩니다. 예. 울산도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여성들이 과거에는 여성들이 고학력 여성들이 좀 적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학력 여성, 일자리를 충분히 뭔가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여성들을 울산권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일자리가 안정이 되면 가정이 안정되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울산을 떠나는 여성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따져보니까 여성들이 울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울산이라는 곳이 제조업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예. 앞에서 이제 하다가 잠시 뒤로 미뤘던 얘기. 그래서 이제 김두겸 시장도 울산을 꿀잼 도시로 만든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만들겠다. 엄청 노력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죠. 가시적으로 지금 크게 나타난 건 없지만 노력은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네. 당장 실현되거나 가시화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여성들의 일자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울산의 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놔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 여성들이 지금 울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이런 이야기 예. 뭐 책에서도 지적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양산된다. 이건 여성뿐만 아니고 예. 남성들도 그렇습니다. 제조업들 대기업들이 지금 정규직은 자꾸 줄이고 예.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있다. 또 특히 모든 시스템이 생산 시스템이 자동화되면서 예. 뭐 AI, 자동화 이런 것들 바람에 굳이 뭐 이렇게 생산직, 제조업 이런 쪽에 현장 인력들이 많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예. 결국은 그래서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정규직은 작게 뽑고 비정규직만 늘려날 것이다. 또 울산은 대기업의 생산 기지가 됐기 때문에 예. 생산 기지는 결국 울산이 아니어도 다른 어디에 세워도 예. 괜찮기 때문에 노동 여건, 노사 분규 이런 게 덜하거나 기업들이 볼 때 좀 나은 지역으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울산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은 눈에 불 보듯이 뻔하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지적을 일견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기업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보듯이 기업들이 금방 울산에서 뭐 없애고 막 다른 공수로 옮기고 예.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지금 그 사례로 드러난 게
현대중업이 그 조선소 지주회사를 만들어 갖고 본사를 서울로 옮겨간 거라든지 뭐 현대자동차가 남양주에 그 R&D 연구개발 단지로 옮겨간 거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산 공장과 연구시설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울산이 제조업 중심이지만 제조업과 함께 연결되는 다른 것들까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여러 상황을 국립대 교수가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법인데 왜 디스토피아 이런 유튜브에서나 쓰는 이런 극단적인 제목을 사용했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자,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울산 앞으로 30년 동안 유소년 인구, 학령 인구,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했던데 자, 이런 부분이 말이죠. 울산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부분이란 것은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때 울산은 가장 젊은 도시였고 울산의 인구가 거의 젊은 층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50년 지나면서 그때 열심히 달렸던 젊은 층들이 이제 노령화됐거든요. 은퇴를 했거든요. 지금 베이비 부부 세대의 1세대가 거의 이제 은퇴를 거의 끝내고 있고 2세대 은퇴가 시작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의 1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고령화됐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이런 이야기들, 수치들은 지금 울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창원,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도시든지 지금 젊은 층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기존의 인구층은 고령화된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이걸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울산만을 앞장세워서 이야기한다는 건 잘못하면 혹해, 왜곡되기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할 것이지 울산만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곡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 이사님, 저는 이렇게 이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대화하면서. 자, 여기에 이제 국립대 교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제가 변명해서 얘기하자면은 울산이 멸망하고 울산이 잘못되면 우리나라에 서울을 빼놓고 잘 될 곳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그 양 교수의 그런 지적들은 우리가 상당히 꼬집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렇게 선의로 해석되기보다는 울산을 찾아와서 울산 실상이 이렇구나. 울산 정말로 참 안타까운 도시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매도되기 더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대한 지금 현재의 모습이 2024년 6월의 울산이 만약에 몰락하고 있다면 나는 거기에 박수를 칩니다. 맞다. 옳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2024년 6월 현재 울산은 다시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됐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 얘기하죠. 자, 이제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뭐 이런저런 했어도 산업수도 울산이 산업수 지위를 완전히 되찾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수출도 늘어났고 우리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올해 1분기 수출만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석유 제품, 자동차, 화학, 선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했고요.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무역협회 울산 지부가 발표한 건데 2024년 1분기 울산 수출입 동향 이 부분에서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2%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224억 7,400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서 2위거든요. 2위. 그리고 울산의 주력 수출 품목을 따져보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8.4%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2분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황입니다. 그리고 이 선박류, 배도 지금 26.1% 늘어났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가계 소득 자체가 사실 1997년에 통계를 내면서 강력 시성격 이후에 늘 지금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그래요? 예, 전체 소득이. 그러니까 이거 1인당 개인 소득으로 나눈 값은 2,517만 원. 이로 이제 서울에 이어서 2위거든요. 2인데 전체 소득. 예. 전체 시민들의 총 소득을 따지면 항상 1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내친 김에 돈 많은 도시 울산, GRDP 개인 소득 1위 울산, 뭐 실수는 그 다음이고요. 이런 당당한 지위를 우리가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땐 참 우리가 정작 실속은 없다고 불평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1위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 보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1위, 2위의 어떤 등위 싸움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즉 경기 쪽에 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이런 게 상당히 밀집해 있고요. 우리나라의 수출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품목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예, 예. 반도체의 거의 모든 것이 다 경기도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반도체가 만약에 몰락하면 대한민국이 몰락할 정도로 지금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1위를 우리가 뭐 내주고 우리는 2위다. 이게 우리가 좀 더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갈 게 아니고 예. 산업의 특성화가 경기도 쪽은 반도체로 가고 있고 예. 울산은 자동차와 선박으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2위 계속 유지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네. 이 상황에서 자동차와 수출 여기에다 석유화까지 자꾸만 뭔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전지입니다. 예, 2차 전지 이 부분의 수출. 수출이 2차 전지 수출이 확 눈에 안 잡히는 이유는 울산에 있는 삼성 SDI라든지 2차 전지를 주도하는 그룹들이 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현지 공장을 두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울산의 수출로 안 잡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예. 역시 울산의 2차 전지 그리고 앞으로 수소 산업 예. 이런 거는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특히 울산이 수소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예. 10월 달쯤 아마 결정이 되는데요. 네. 10월 달쯤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수소 특화 단지로서 탄력을 받게 되면 이 부가가치라는 건 굉장할 겁니다. 예. 고용도 그렇고요. 네. 뭐 수출도 그렇지만 고용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이 되거든요. 고용 부분에서 안정이 된다는 거는 탈울산, 인구 증가 이런 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울산 디스토피아를 완전히 물먹이는 굉장한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 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제 심리라고 하는데 디스토피아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50년짜리 도시 이런 말 해도 안 됩니다. 제가 가장 네. 불쾌했던 게 그런 뭐냐면 것 같아요. 예. 디스토피아 이거는 뭐 사실은 그 책을 편집하는 쪽에서 아마 좀 팔려고 만들었을 예. 거예요. 쇼킹한 제목. 근데 50년짜리 기획도시 예. 이건 아니거든요. 울산이 거의 1000년이 넘은 도시인데 이 도시를 50년짜리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 나는 그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내가 1대1 토론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근데 예. 그런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꼭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울산을 마치 희망이 없는 도시의 사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걱정 반에 반박 반을 담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울산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다른 도시 다 무너져요. 울산은 안 무너져요. 디스토피아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맞죠? 네네. 자,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님과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